사고력 수학에는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렇게 분류한 거는 딴 데서는 못 들으셨을 건데 제가 분류한 기준이에요. 문제풀이 사고력, 아까 전에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하는 사고력이에요. 사고력 하면 여러분이 제일 많이 떠올리시는 1031, 팩토, 3프로, 필즈, 문제해결의 길잡이 이런 창의사고력 문제집이에요. 교과에서도 창의사고 문제가 따로 조금 있잖아요. 이런 문제풀이 사고력, 여기는 문제풀이 훈련만 주로 해요. 교과 심화랑 결이 조금 다른 건 아시겠죠? 교과 심화는 배경 지식을 많이 이용한다. 문제풀이 사고력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이 요구되는 그런 창의사고 문제가 있다. 프로그램으로, 학원 프로그램으로는 CMS 수학에서는 유기프티드라고 있어요. 와이즈만에서 하는 WMO라고 있어요. 소마에서 하는 프리미어, 또 챌린지라고 요즘 생겼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다음, 지식탐구 사고력이 있어요. 경시 지식 또는 교양 지식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깊이 탐구해가는 방식이에요. 대표적인 수학 교양 도서들, CMS가 지식탐구 비중이 좀 높습니다. 메스몽이라는 학원의 수학 동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얘들도 지식탐구 사고력이에요. 교구활동 사고력이 있어요. 어린이들이 교구 가지고 능력을 개발하거나 지식을 탐구하거나 교과 선행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특징은 교구를 좀 많이 사용해요. 대표적인 게 CMS의 NC, 소마의 레이, 와이즈만, GT,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어릴 때는 하바, 오르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교과 연계 사고력,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 선행에서 배울 내용을 징검다리 방식으로 어린이 프렌들리하게 배운다. 수학 교양도서도 이 역할을 합니다. CMS의 AP라고 있어요. 여기 제가 오타를 했네요. CMS AP가 교과 연계 사고력이에요. 필즈 더 클래식이라는 학원의 더 클래식이라는 프로그램도 교과 연계 사고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강신흥 대표가 소마 프리미어도 만들고 필즈 더 클래식도 만들고 그랬어요. 모립탐구 사고력이 있습니다. 저희 GTG가 모립탐구 사고력 학원이고요. 캔캔 수학이라고 있습니다. 제 사부님 중에 한 분인 미야모토 테스야라는 분이 했고 일본에 이런 시리즈 논리 퍼즐이 되게 많아요. 그중에 제일 유명한 건 캔캔 수학이고 황농문 교수님이 하시는 모립 아카데미, 여기도 사고력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립 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모립 탐구 사고력입니다. 체험전, 박물관 이런 것도 제 생각에는 모립 탐구 사고력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과천과학관, 수학박물관 이런 데들. 다음엔 유아 수학 사고력이 있어요. 위니메스, 아담 리저, 와이키즈, 플레이팩토, 오르다, 가베, 음물, 하바 많아요. 여기는 뺄게요. 그 외에도 여기 다 못 썼던 메스몽, 케이지, 체험수학, 탑, 토이, 영재사랑 많습니다. 많고요. 크게 이 5개의 분류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사고력 수학을 크게 한 5개 정도로 분류했고요. 조금 더 볼게요. 그러면 유형별 특징이 있어요. 문제풀이 사고력은 5가지 사고력 수학의 중요한 효과 또는 내용이에요. 능력개발, 지식탐구, 정서태도, 문제풀이, 선행학습이 있는데 능력개발 비중은 좀 낮고 문제풀이 비중이 높아요. 그래프를 하면 문제풀이 비중이 훅 높죠. 다른 거는 좀 찔끔찔끔이고 정서태도를 개발하는 건 좀 적은 것 같아요. 요게 문제풀이 사고력 대표적인 데가 1031 같은 시중 문제집하고 학원에서는 소마, 프리미어 이런 데죠. 그 다음에 지식탐구 사고력, 얘는 제일 비중이 높은 건 지식탐구예요. 이게 한 절반 정도 돼요. 이게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교양도서는 지식탐구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학원 기준이에요. 지식탐구 사고력 학원 기준으로 한 50% 하는 것 같아요. 제가 CMS 연구소에 있었고 수업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다음에 비중이 높은 거는 선행학습도 꽤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교과 수학의 내용도 일부 하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좀 있습니다. 이 문제풀이는 사고력 본 프로그램 안에는 많지 않고요. A형 숙제, B형 숙제에서 B형 숙제에서 좀 숙제로 많이 다룹니다. 능력 개발하는 거는 비중이 조금 낮아요. 교구도 좁게 쓰고 그래요. 그래도 교구를 앞에 했던 문제풀이 사고력보다는 좀 더 많이 씁니다. 교구를. 그렇지만 좀 비중은 낮고요. 교구활동 사고력은 능력 개발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탐구랑 정서태도가 그 다음으로 많아요. 이게 좀 밸런스가 조금 있죠. 골고루 있는 편이에요. 교구 사용도 많고 해서 애들이 좀 좋아합니다. 어린애들이. 문제풀이 사고력이나 지식탐구 사고력은 어린이들 6세, 7세, 1학년, 2학년들은 조금 재미없어 하기 쉽죠. 그래서 문제풀이 사고력이나 지식탐구 사고력에서도 좀 어린이 버전은 재미 요소를 조금 더 집어넣어요. 교구를 넣을 때도 있고 골든뱅 같은 대결 게임을 넣을 때도 있고 근데 좀 나이의 한계가 좀 있죠. 교과 연계 사고력은 능력 개발이나 정서 태도는 거의 비중이 없습니다. 제일 비중이 높은 거 2개는 문제풀이하고 선행학습이에요. 이게 강신흥 대표가 둘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소마 프리미어 문제풀이 사고력하고 필즈 더 클래식 교과 연계 사고력 둘 다 만들었는데 약간 달라요. 소마 프리미어는 문제풀이 비중이 훨씬 더 높아요. 교과 연계는 적어요.
그런데 필즈와 클래식은 선행학습 비중이 꽤 있어요. 중학교나 초등학교 고학년 때 배우는 교과 지식 내용이 사고력 형태로 좀 들어와 있어요. 특히 기하 도형 쪽이 좀 더 많죠. 그게 훈련이 덜 필요하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비중이 높은 게 조금 다릅니다. 몰입탐구 사고력, 저나 황문능 교수님이나 캔캔 수학 같은 데인데요. 여기는 정서 태도를 개발하는데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그 다음이 능력 개발. 그래서 정서 태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능력 개발. 나머지는 조금 있습니다. 요거하고 교구 활동 사고력하고 밸런스가 좀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정서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저희가 교구를 안 쓰는 데는 아닌데 교구를 써도 정서 태도를 개발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교구 활동 사고력에서보다 똑같은 공간 지각력 개발한 교구를 쓴다고 할게요. 저희 같으면 한 4주 가까이를 교구를 하는 걸 집중적으로 시켜요. 한 교구를 시리즈로. 예를 들면 칼라 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집중력하고 공간 이제 도형 돌리기거든요. 도형 돌리기하고 논리력 이 세 개를 개발하는 건데 그거를 1번부터 100번까지 퍼즐 다 풀려요. 문제결 전략을 개발할 때 러시아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결력 개발하는 건데 러시아어라는 퍼즐을 저기 1번부터 60번까지 다 풀려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한 3, 4주를 투입해서 퍼즐 하나를 다 정복을 시킵니다. 이게 정서 태도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퍼즐을 완결하고 나면 처음에 1분이면 못 풀겠어요 하던 애들이 점점 좀 나중에 해서 힘이 붙으면 30분, 40분, 1시간 돼도 한 문제 붙들고 계속 매달리고 과제 집착력이 길어져요. 그래서 저희는 비중 차이가 있습니다.